애니메이션을 보면 꼭 등장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 칼인데요. 그 중에서는 검사보다 마법사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칼을 사용하는 검사 주인공들의 능력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참!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애니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소드아트 온라인의 주인공 키리토는 일부 소드아트 온라인에서부터 이도류를 사용하는 검은 검사로 작중 상위권에 드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도류 스킬은 일부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스킬로 키리토의 반응 속도는 소드아트 온라인 본편과 외전인 프로그레시브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정도로 빠릅니다. 후 엘리시에이션 인계편에 가서는 초반에는 소드 스킬을 4연결까지 사용하지 못하는지라 일부 소아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너프를 당하긴 했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있었기에 같은 또래 중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 후 밤하늘의 검이라는 칼을 얻게 되고 무장 완전 지배술과 기억 해방술을 어느정도 익히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인계편 초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후반에는 최종 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홍장미의 검과 밤하늘의 검을 사용해 이도류와 시미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리타이어 시키죠. 후 전쟁편 후반부에 돌입하면서 소드아트 온라인 검은 검사 이상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스펙은 청장미의 검 기억 해방술을 사용해 3만명 이상의 대군을 얼려버려 로그아웃 시키고 부상당한 인계군 200여 명을 혼자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광좌하하여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가브리의 밀러와의 전투에서 밤하늘의 검, 청장미의 검 기억 해방술을 동시에 사용해 강화된 상태의 스타버스트 스트림의 새로운 17연격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마검사가 아닐까요? 블랙클로버 아스타는 작중 마법이 모든 것인 세상에서 마력이 없이 태어난 고아 소년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진행이 되면서 아스타는 검마법과 밤마법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악마가 산다는 5입의 마도서를 손에 넣게 되죠. 아스타는 마력이 없다는 결점 때문에 육체를 그야말로 초인 수준으로 단련했습니다. 그 덕분에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아스타의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스타는 5입의 마도서에서 검들을 보관, 소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검 하나하나가 조커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선 단마의 검입니다. 아스타가 처음 얻은 검으로 굉장히 커다란 모습의 대검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옆면으로 어떤 공격형 마법이든 반사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법이 모든 것인 세계에서 마법을 반사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조커 마냥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능력이죠. 두 번째 숙마의 검. 아스타가 얻은 두 번째 검으로 늘씬한 장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는 무기로 초인적인 육체를 가진 아스타 정도는 돼야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마법을 흡수하여 참격의 형태로 방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력을 빌려와 방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마법과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죠. 이 검은 마법을 흡수, 즉 잡은 사람의 마력을 흡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와 별도로 마력이 없는 아스타만이 다룰 수 있는 검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후반부로 가면 후에 언급할 반마력의 참격인 블랙 슬래시라는 것을 날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멸마의 검입니다. 날끝이 넓고 둥근 형태의 검으로 능력은 마법의 결과를 지워버리는 능력이죠. 독의 마법에 걸린 독 자체를 지워버리는 형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다음은 참마의 도입니다. 원래는 검은 포구단의 단장 야미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지만 작품 후반 단테라는 적이 아스타의 검을 빼앗아 단테를 벨 수단이 없던 순간 야미가 자신의 카타나를 아스타에게 건네주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사용자가 베고 싶지 않은 것은 베지 않으면서 베고 싶은 것만 벨 수 있는 능력입니다. 후반에 야미가 새로운 칼을 얻게 되면서 정식으로 아스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죠. 블랙 아스타. 단마의 검에 흐르는 반마법의 에너지를 자신의 몸에 흐르게 해 몸이 변합니다. 오른쪽에 악마의 날개가 생기고 오른쪽 머리카락이 검게 물들며 눈동자 또한 붉게 변하면서 머리에 뿔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행 능력이 생기며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상승하고 반마력을 사용해 마력을 추격하기까지 가능하죠. 악마 동화 유나이트. 반마력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기존의 블랙 아스타와는 달리 종마의 의식을 통해 아스타의 마도서에 잠들어 있는 악마를 몸에 동화시켜 반마법의 힘을 완전히 이끌어낸 형태입니다.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한 형태이며 주변에 스파크 형태의 반마력 9가 따라다니죠. 모든 능력면에서 블랙 아스타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마와 검술의 조합이 굉장히 신선한 친구였습니다.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에미야 시로는 검사라기보다는 사실 마술사입니다. 작중 초반에는 강화 마술밖에 사용하지 못하나 작품이 진행되면서 투영 마술을 습득해 여러 검들을 투영하여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미야 시로 또한 아스타만큼은 아니지만 신체 자체는 꾸준히 단련을 해왔기 때문에 육체 자체의 단련도는 높은 편입니다. 에미야 시로는 마술의 기원, 마술 특성, 마술 속성이 전부 검인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 영상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페이트 작품 내에서 투영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는 마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미야 시로의 투영은 다른 투영과는 다르게 물건이 부서질 때까지 존재하며 재료 또한 필요 없는 사기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보통 간장마갸라는 쌍검을 투영하여 이도루로 전투를 하지만 작품의 루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페이트 루트에서는 칼리번이라는 칼을, UBW 루트에서는 간장마갸, 헤븐즈필 루트에서는 굳이 말하면 버서커의 부검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에미야 시로는 이 무기들을 투영하면서 그 무기의 원래 주인의 스탯까지 복사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버서커의 부검을 투영하면서 버서커의 근력과 기량까지 복제를 해온다는 소리이죠. 때문에 투영을 하는 순간 전투력이 급덕상합니다. 무한의 검제, 에미야 시로가 사용할 수 있는 대마술입니다. 사실 투영 마술 또한 이 무한의 검제에서 파생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능력은 시로가 구조를 읽어낸 검을 필두로 한 모든 냉병기들을 자신의 심상세계를 표현하는 결계 안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무한의 검제 안에서는 1000이 넘는 무한에 가까운 무기들이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꺼낼 수 있죠. 에미야 시로의 투영 마술이 특이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무한의 검제 전개, 무한의 검제 즉 고유결계를 전개하면 자신의 심상세계를 표현한 결계가 펼쳐지며 아처와 시로 같은 경우 대부분의 매체에서 황무지의 검의 언덕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고유결계를 전개하면 지금까지 본 냉병기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자유자재로 휘두르거나 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투영 마술이라는 마술을 통해 마력을 사용해서 무기를 꺼내야 하지만 무한의 검제를 전개했을 때 무기들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투영을 하지 않아도 돼 마력 소모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시로는 대부분 검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방패부터 시작해 단검, 활 등등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낙제기사의 영웅다움의 주인공 쿠로간의 이키는 워스트 1이라고 불리는 낙제기사입니다. 패러미터 또한 공격력 F, 방어력 F, 마력량 F, 마력 제어 2, 신체 능력 A, 운 F로 신체 능력 빼고는 전부 볼품없는 스테이터스이죠. 그런 이 친구가 작품의 후반으로 가면 검신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그의 강함의 원인을 알아보자면 블레이드 스틸, 모방검기, 상대방의 검술을 관찰하여 원리를 파악해 전투 중에 상대방의 기술을 카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카피를 넘어서 개량하여 강화된 검술로 대응하여 완벽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죠. 두 번째, 퍼펙트 비전 완전 장악. 전투 중 상대방의 전투 스타일과 성격을 분석해 상대방의 다음의 수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미래 예지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세계 최강의 검기 B.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신호를 범인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짧고도 고밀도의 전투용 정보로 전환해 뇌의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까지 가는 신호가 0%에서 100%까지 올라가야 한다면 이키는 처음부터 100%로 시작해 급가속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죠. 누벼 걷기, 상대가 집중을 할 경우 집중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상대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기술입니다. 천이무봉, 1도루의 극이, 최소한의 검극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면서 반격에 대한 타임 로스를 최소한으로 하는 공방일체의 기술입니다. 천진뇌광, 1격부터 108격에 이르는 참격, 아마치카제라는 기술을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로 베는 것으로 점점 가속화되는 검격 기술이죠. 그 외에 비검, 애니에서 나오는 이끼의 독자적인 오리지널 검술입니다. 현재 15권 기준으로 모든 비검이 공개가 되었죠. 제1비검, 서격, 파괴력 중시 찌르기, 제2비검, 열갑, 제로거리에서 베는 공격, 제3비검, 원, 카운터, 제4비검, 신기랑, 상대방을 창난시키는 기술, 제5비검, 시차 개화, 예리한 참격, 제6비검, 동나방의 칼날, 방어무시 공격, 제7비검, 뇌광, 모든 것을 속도에 집중해서 휘두르는 참격, 마지막 비검, 추영, 백이 개념계의 최강 능력,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사기적인 기술들이 있음에도
이 기술들을 더 빛나게 하는 더 사기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일도수라. 이키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능력인데요. 자신의 리미터, 생존 본능을 해제하면서 신체, 마력, 블레이저의 능력 등등을 증폭, 심지어 A랭크인 자신의 신체 능력을 1분간 수십 배로 강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마력까지 늘어나 평상시에는 막대한 양의 마력에 가로막혀 공격할 수 없는 A랭크 기사들에게도 대적할 수 있게 되죠. 엄청나게 스펙이 상승하지만 그 여파로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며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 부작용으로 한동안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속시간은 1분이죠. 일도 나찰. 작중 후반에서 등장하는 일도수라의 강화판입니다. 1분간 전력을 다하는 일도수라를 변종시켜 1분을 1초로 응축시켜 극한까지 짠에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만큼 엄청난 속도, 파괴력을 자랑하는 기술입니다. 강화판이라고 했지만 순간 1초 동안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몸 곳곳에서 피가 터져나와 그 이상의 전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도수라와 일도 나차를 잘 사용하는 것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지죠. 아니 이 친구 스테이터스는 개똥쓰레기인데 그 뒤에 붙는 보유 스킬들이 진짜 개사기 스킬밖에 없네요. 귀멸의 칼날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는 경험치 포션을 빨고 성장하는 정도의 굉장한 속도로 실력이 성장한 케이스의 주인공입니다. 작품에서 귀살대 입단전 주먹질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라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 이때부터 전투 센스와 감각, 행동력이 굉장해서 주인 토미오카 기우에게 가능성을 인정받았죠. 탄지로는 산에 살았고 숯을 굽는 일을 하며 산에서 마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좋습니다. 또한 작중 돌머리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중요한 순간 극적인 장면, 이 돌머리로 상황을 타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들도 중요하지만 탄지로는 후각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개 수준으로 냄새를 잘 맡는데요. 이 능력이 싸움에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 탄지로가 이 능력을 강화시켜서 전집중의 호흡을 배운 후 틈새의 실이라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틈새의 실을 따라 검을 내려칠 경우 웬만해선 필중한다고 하네요. 귀멸의 칼날의 꽃, 전집중 호흡. 탄지로가 처음 배운 호흡은 전집중, 물의 호흡입니다. 우루코다키 사콘지에게 배운 호흡법으로 10가지 기술 1형 수면배기, 2형 물방아, 3형 유유춤, 4형 들이친 파도, 5형 가뭄의 담비, 6형 비틀린 소용돌이, 7형 물방울 파문 찌르기, 8형 용소, 9형 수료 물보라, 5위 제10형 생생유전. 이렇게 10가지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호흡은 탄지로에게 잘 맞는 호흡이 아니었죠. 후반으로 가서는 해의 호흡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해의 호흡, 전집중 호흡의 시초이며 모든 전집중 호흡의 원형입니다. 제1형 원무부터 시작해 제2형 푸른 비단 하늘, 제3형 열일 홍경, 제4형 환희롱, 제5형 화차, 제6형 작골염양, 제7형 양화돌, 제8형 비륜양염, 제9형 사양전신, 제10형 휘휘은광, 제11형 햇무리의 용두무, 제12형 연무, 제13회형 13회형. 이 모든 해의 호흡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탄지로는 세계관 최강 선열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작품 후반으로 가면 전집중 호흡 사용자가 반점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반점이 발현할 경우 신체 능력과 호흡의 정밀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투 능력이 차원이 다르게 상승하죠. 근데 작중 반점의 부작용으로 25세 전에 단명한다는 설정이 있지만 이 리스크가 정말 정확한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네즈코의 혈기술과 합쳐 사용하는 폭혈도 오니가 재생이 안 될 정도의 공격력을 낼 수가 있죠. 내비치는 세계,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자신과 상대의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와 자신의 근육, 혈관, 피의 흐름 등을 꿰뚫어 볼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탄지로가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서자마자 반점을 발현한 기유와 아카자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피의 흐름을 보아 공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체 또한 완전히 제어하여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소모가 없이 최적의 동작을 보일 수 있죠. 공격 회피의 정밀도와 위력이 올라가며 살기나 투기도 사라지는 굉장한 기술입니다. 살기나 투기를 잃는 상대에게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처럼 느껴진다는 모양이죠.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 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전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탄지로 또한 엄청난 재능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거 설명만 보면 드래곤볼의 무의식의 그 급인데요? 오늘 이렇게 5명의 검사 주인공 캐릭터 능력과 스펙을 알아봤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2탄을 만들 예정이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